여러분,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천사 같은 미모라고 찬양받던 모델이 왕비로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녀는 커리어가 절정에 달했을 때 말레이시아 왕실의 시집과 화려한 생활을 시작했지만 결혼식 날 밤,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 초에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숨겨진 왕실의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2009년 어느 날 말레이시아 국왕이 병세 악화로 싱가포르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서 왕자 파우리 페트라와 그의 왕비 마누아라도 동행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왕비로서 당연한 의무를 다하는 듯 보였지만 그날 마누아라는 목숨을 건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을 발견한 그녀는 절박한 마음으로 병원에 경보를 울렸고 싱가포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 이중 국적임을 증명하며 결국 미국 대사관과 싱가포르 경찰의 협력으로 마누아라는 말레이시아 왕실의 억압에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식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체 왜 왕비로서 화려한 생활을 누리던 그녀가 모든 걸 포기하고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까지 몰아갔을까요? 이 이야기는 마누아라가 겪었던 어두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녀의 배경과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1992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귀족 가문의 후손인 어머니 데이지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누아라 오델리아 피노트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마누아라는 어머니와 함께 자라게 되었고 어머니는 곧 독일인과 재혼했습니다. 데이지는 고급 소비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선호했으며 딸의 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어린 마누아라는 인도네시아어, 영어,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익히며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죠. 혼혈이었던 마누아라는 타고난 아름다움 덕분에 일찍부터 주목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그녀를 상류층 사교계로 진출시키기 위해 엄격한 식단 관리와 개인 트레이너까지 고용했습니다. 덕분에 마누아라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패션쇼,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여러 유명 잡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하며 빠르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도 이름을 알리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던 2006년 12월 마누아라의 어머니 데이지는 말레이시아 부총리 나집이 주최한 왕실 연회에 초대받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어머니는 말레이시아에는 미혼인 왕자가 9명이나 있으니 그 중 한 명만 만나면 우리 모녀는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15살도 안 된 마누아라는 이러한 깊은 인생의 이치를 깨닫지 못했고 그저 왕실 생활에 대한 호기심으로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연애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순간이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커리어는 한순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누아라는 왕실로 들어가는 운명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마누아라가 겪었던 운명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연애에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누아라는 즉시 말레이시아 클란탄의 왕자 탱쿠 무하마드 파크리 페트라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27살이었던 파크리 페트라 왕자는 마누아라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며 가족들에게 그녀를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연애가 끝난 후에도 그는 여러 차례 인도네시아로 날아가 마누아라를 만나고 요트 파티를 열며 끊임없이 명품과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왕자는 그저 미소를 짓는 마누아라를 위해 무엇이든 아낌없이 베풀었고 모녀를 데리고 해외로 여행하며 다양한 왕실 파티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왕자의 열렬한 구애에 어머니 데이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마누아라는 나이 차이도 많고 외모도 마음에 들지 않는 왕자에게 크게 끌리지 않았습니다. 마누아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만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어떤 남자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왕자의 복잡한 연애사를 알게 되었고 그가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들으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 파크리 페트라 왕자는 많은 돈을 쓰고도 마누아라와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자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약속 중 파크리 페트라 왕자는 마누아라를 술에 취하게 한 후 강제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마누아라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으며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데이지는 딸에게 말레이시아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낮고 상대는 왕자이기 때문에 법정에 가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며 딸의 신고를 만류했습니다. 어머니 데이지는 딸을 왕자와 결혼시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데이지는 딸이 왕비가 될 날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누아라가 눈물로 간청하며 거부했지만 데이지는 이를 무시하고 딸에게 파크리 페트라 왕자와 결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데이지는 왕자가 딸에게 저지른 일을 완전히 잊은 듯 왕실에 들어가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을 것이라며 딸을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침착하라고 다독이며 직접 왕자와 협상해 그가 딸과 결혼하고 자신의 100만 링깃의 빚을 갚아주도록 요구했습니다. 협상은 곧 성사되었습니다. 데이지는 자신의 딸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며 적절한 기회를 이용해 좋은 조건으로 딸을 시집 보내려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협상이 이루어질 당시 마누아라는 겨우 15살에 불과했으며 미성년자로서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어린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말레이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왕비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지만 그 뒤에는 복잡한 사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08년 8월 26일 16살이 된 마누아라는 29살의 파크리 페트라 왕자와 결혼식을 올렸으며 그 결혼식은 말레이시아의 클란탄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린 모델이 하루아침에 말레이시아 왕비가 되었다는 소식은 언론의 주요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만약 이 결혼이 행복했다면 분명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누아라는 왕실에 들어가도 여전히 자신의 커리어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그녀는 완전히 자신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겉으로는 교양 있는 왕자처럼 보였던 파크리 페트라 왕자는 내면에 악마 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혼 첫날 밤, 마누아라는 신혼 남편이 끔찍한 폭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매일 밤, 파크리 페트라 왕자는 그녀에게 상처를 입히듯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술에 취한 왕자는 그의 온화하고 자비로운 가면을 벗어 던지고 마누아라의 어머니가 결혼 지참금에 대해 흥정을 벌였던 일을 들먹이며 아내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는 마누아라를 돈 때문에 몸을 팔았다고 모욕하며 욕설과 함께 그녀를 구타했습니다. 아내를 향한 애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는 마누아라에게 잔인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파크리 페트라 왕자는 잔혹한 폭력 외에도 매우 이상하고 끔찍한 가학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마누아라가 밤에 잠든 후 그녀에게 진정제와 같은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약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왕자는 그녀의 몸에 크고 작은 상처를 냈습니다. 마누아라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크리 페트라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흥분한 상태로 그 장면을 즐겼습니다. 마누아라는 아무런 힘도 없이 왕자가 자신의 몸을 헤집는 것을 그저 지켜보며 끔찍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마누아라는 원래 자유롭고 찬란한 미래를 가진 소녀였지만 어머니 데이지의 계산된 선택으로 왕실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고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학대에 대해 듣고 분노했지만 가해자가 왕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마누아라가 왕실에 시집간 후 어머니 데이지는 딸의 상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돈을 세는 데만 신경 썼을 것입니다. 왕자는 마누아라의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고 마누아라는 외국에서 고립된 채 몸과 마음이 학대당하며 지냈습니다. 처음에 왕자의 폭력에 마누아라는 저항하려 했지만 결국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누아라가 저항의 의지를 보이기만 하면 파크리 페트라 왕자는 즉시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주먹은 마치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마누아라는 매일 밤 상처를 입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제로 잠을 참으려고 애썼고 약물에 다시 노출될까 두려워 잠들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정신이 어느 정도 회복된 마누아라는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결심했고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파크리 페트라는 사람들을 시켜 마누아라를 철저히 감시했고 그녀의 이상 행동이 발견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또한 마누아라에게 호르몬 주사를 맞춰 체중이 증가하게 만들었고 외부에서는 그녀가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마누아라는 왕실 역사상 가장 비참한 왕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매번 왕자에게 붙잡혔고 그때마다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누아라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생존의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끈질긴 정신은 마침내 그녀에게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2009년 5월 파크리 페트라 왕자의 아버지인 클란탄 주의 술탄이 큰 병에 걸려 싱가포르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마누아라는 왕비로서 왕자를 따라 싱가포르에 동행했습니다. 싱가포르 병원의 보안은 말레이시아 왕실 저택만큼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마누아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병원에서 경보를 울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병원에 있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마누아라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인도네시아와 미국 이중 국적의 여권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싱가포르 경찰은 함께 협력해 마누아라를 보호했고 왕자가 그녀를 다시 잡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도움으로 마누아라는 결국 무사히 자카르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 9개월 만에 탈출한 마누아라는 어머니 데이지와 함께 인도네시아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왕실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파크리 페트라 왕자를 상대로 이혼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큰 논란을 일으켰고 국제사회에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왕실의 사적인 문제라며 공식적인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클란탄주 왕실은 마누아라의 주장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마누아라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의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심각한 학대를 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몸 곳곳에 주사 바늘 자국과 칼로 그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마누아라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상처 사진을 찍었으나 사진의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마누아라에게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한때 유명 모델이었던 그녀가 가장 아름다운 왕비에서 가장 비참한 왕비로 전락한 상황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파크리 페트라 왕자를 소환했지만 왕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마누아라와 그녀의 어머니 데이지가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마누아라의 어머니가 딸을 팔아 돈을 요구했던 일을 들먹이며 반격했습니다. 이후 왕자는 말레이시아로 돌아가 마누아라와 그녀의 어머니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자신이 결혼 사기 피해자라며 마누아라가 왕궁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마누아라가 스스로 학대를 즐겼다고 주장하며 왕실과 자신을 향한 이 모든 비난이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마누아라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무려 1억 링깃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 소식에 인도네시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많은 인도네시아 여성 단체와 변호사 그리고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마누아라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뜻밖에도 마누아라는 외교부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 단체와 변호사들도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누아라가 협조적이지 않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2009년 12월 말레이시아 클란탄주 법원은 마누아라와 어머니 데이지를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모녀가 파크리 페트라 왕자에게 600만 링깃을 30일 이내에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마누아라는 14일 이내에 왕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왕비의 지위와 그에 따른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데이지는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니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데이지는 자신이 요구했던 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점차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소송을 포기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마누아라는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어머니조차 자신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상황에 크게 상심했습니다.
데이지는 마누아라에게 가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며 딸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이제 왕실과 싸우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다며 딸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마누아라는 어머니와 왕실의 압박에 굴복해 소송을 철회하고 왕실과 화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화해의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이기적인 어머니는 또 한 번 마누아라의 인생을 망쳐놓았습니다. 그녀의 손해배상 요구와 도움 요청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실의 시집가 9개월 동안 끔찍한 노예 생활을 겪었던 그녀는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를 탈출한 왕비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마누아라는 그 후 인도네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며 톱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여러 연예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에 자주 출연하며 말레이시아 왕실의 어두운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인플루언서로서 또 사교계 명사로서 마누아라는 많은 드라마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녀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어머니 데이지가 딸의 왕실 탈출을 계획한 것이었으며 그 목적이 더 많은 돈과 명성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마누아라는 다시 커리어의 정점에 올랐고 자신의 미디어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선 사업에 열정을 쏟고 있으며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습니다. 마누아라는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과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말하며 여성 인권과 관련된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회활동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동물 보호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카르타 동물 구조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여러 차례 동물 보호와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마누아라는 사랑하는 외국인 남자친구 탈 타빕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종종 둘의 행복한 모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예 활동을 줄이고 더욱 개인적인 삶을 즐기며 사회적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누아라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천사 같은 외모를 가진 어린 소녀가 화려한 왕실에 시집가면서 겪게 된 고통과 비극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두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어린 왕비로 불렸지만 그 뒤에는 힘겨운 삶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탈출했고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누아라는 오늘날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